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이찬원의 삶을 분석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찬원 씨는 밖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찬원 씨의 삶을 분석한다고 말멀미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톡파원 25시에 신지가 출연했습니다. 신지 씨는 이찬원 씨의 그런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 처음 오디션 참가를 위해서 서울 상경했을 때 그 보따리 가방을 옆에 놓고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 턱 퍼져 앉아 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이찬원 씨는 정말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리고 올라올 때 200만 원 치고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친구 집에 같이 살면서 오디션에서 성공을 했죠. 그러니 누구 하나 봐줄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 이찬원 씨 오디션 당시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무대에 올랐는데 하체가 튼튼하고 바지는 꽉 끼는 바지를 사서 입고 무대에 올라서 보니 바지가 한없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지 씨가 그 바지 좀 내리라고 해서 바지를 내리는 그러한 귀여운 모습이 연출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찬원 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여운 청년이 출연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딱 지켜본 사람이 신지 씨였습니다. 신지 씨의 눈썰미가 이렇게 뛰어나고 똘똘이입니다. 그렇게 똘똘하다 보니 코요테 멤버 철없는 두 남성을 이끌고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그 팀이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신지 씨는 이찬원 씨의 실력을 첫눈에 알아본 겁니다. 첫 소절의 실력을 알아보고 청국정 보이스, 구수하다, 한국적 보이스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찬원 씨를 수식하는 공식 언어가 된 것입니다. 이찬원 씨에게 신지 씨는 그 당시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그럽니다. 아,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골도 아니죠. 대구가 뭐 시골입니까? 지방도시라 그러는 게 맞죠. 지방도시에 올라왔는데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얼마나 위로가 컸습니까? 신지 씨의 눈썰미가 이찬원 씨에게 오디션을 하는 기간 내내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 이번 주 톡파원 25시에서도 또 넥타이를 좋아하는 사람, 넥타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양세찬 씨가 넥타이를 목에다 맨 것이 아니라 머리에다 맨 것이 아니냐라고 또 이찬원 씨가 술을 좋아한다는 그런 은유적인 얘기를 하자 이찬원 씨 부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이찬원 씨가 오디션에 선으로 되기 전까지 일만 하고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찬원 씨가 넥타이 두르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이찬원 씨 그냥 그렇다고 수긍하지 않습니까? 이찬원 씨의 이런 긍정 마인드가 오늘날의 이찬원 씨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는 벨기에 편이 진행이 됐죠. 참 재미있는 나라다. 벨기에하고 네덜란드는 참 재미있는 나라다. 국경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국가 군데 땅에 국경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는
뭐 프랑스 말로 똘레랑스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문화적 마인드가 오늘날 이렇게 그 나라의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사이좋게 어느 국경은 가게 하나의 중심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느 국경선은 한 집의 호텔의 가운데를 지나가기도 하고 또 개인 뭐 샵을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나라법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에서는 불꽃놀이가 허용되고 벨기에에서는 불꽃놀이가 허용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네덜란드에 가서 폭죽을 사오고 또 휘발유나 빵 같은 생활용품도 더 싼 나라 국경을 넘어서 가서 사오기도 하고 그 법은 그 나라의 법령대로 그대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재미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 편에서는 그 금재련소 조폐국 금재련소 즉 금괴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바로 호주 퍼스민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금화가 즉 그냥 가격으로 따지면 금 톤수로 실 가격을 따지면 한 8억 5천 정도 되지만 가치로 따지면 즉 골동품적인 관점에서 가치로 따지면 900억 정도나 가는 그런 가치 있는 금화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엘리자베스 여왕 모습과 캥거루가 앞뒷면으로 조각되어 있는 그런 모습 한정판 금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특히 본인의 몸값을 금화로 환산하는 그러한 재미있는 또 제도까지 되어 있군요. 재밌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튀니지라는 나라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북아프리카의 나라인데 이 튀니지가 이렇게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수도 튀니스죠.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인데 너무너무 이곳에는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알파고가 구석구석 아주 성의 있게 열정을 다해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 공부를 시켜줬습니다. 뭐 이 나라에 있는 뭐 메디나 구시가지의 수쿠시장 뭐 이런 데는 없는 것 없이 수공예 제품이 가득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카페라는 것은 그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광객들이 이곳에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목욕탕이 많아서 멸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목욕탕이 1000개나 됐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시대의 목욕탕이 이곳 튀니지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목욕탕이 많으면 국가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배 두들기면서 놀고 먹고 부패가 심했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재미있는 역사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중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역시 그 나라의 첫 번째 관광지는 광장, 분수가 있는 광장.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독립이나 그 나라의 용맹한 장군들, 독립운동가들의 동상이 서 있는 거 크게 다르지 않고요. 무엇보다 크로아티아가 넥타이를 가장 처음 만들어낸 발명한 그런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넥타이가 뭐 그 나라의 국가 무늬 있지 않습니까? 바둑판 무늬. 그걸 체스에서 따온 무늬라고 그러는데
그 국가의 국기 상징이기도 하죠. 근데 역시 오래된 넥타이를 만드는 국가여서 그런지 수공으로 만든 넥타이 치고는 그리 비싸지 않은 듯 했습니다. 특히 숙지박물관, 술이 취해서 저지른 실수에 대한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곳은 앞으로 술을 먹고 이런 실수는 하지 말자 하는 경고성이 있는 박물관 같아서 이 또한 재미있었습니다. 톡파운 25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각국의 특징을 고루고루 보여주고 역사 공부를 시켜줘서 의미 있게 생각됩니다.